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혈세낭비 내원중간 족구 범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레건 사업은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좀 뜨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쓴 이 진기록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는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나서 우리가 후손들이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결국은 진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간의 사실 이 네버랜드 문제인데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대략적인 내용들이지만 아마 이 자료집에 나온 거를 나중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찬찬히 훑어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동안 있어왔던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뜨끔했다고 했던 이유는 레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거는 춘천에서 시작된 거는 2008년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1996년이었고요. 굉장히 오랜 역사가 된 거죠. 그랬는데 2018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도 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사업 시행 당사자까지도 자기가 사업 시행하는 걸 모르고 이 사업을 했던 게 바로 레건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제목을 네버랜드를 안 하고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진기록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업의 원래 명칭이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에요. 그 안에 네버랜드가 조금 들어갑니다. 엄격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4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사업 지구 내에 109만 제곱미터의 네버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전신이 뭐냐면 2006년도에 김진성 지사가 삼성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던 G8 프로젝트를 그 사업이 좌초하면서 1968년도에 만들어졌던 하중도 관광지 개발 이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5년 1월 9일 날 바로 여기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장소가 여기 아니고 저쪽에 이제 굉장히 큰 강당이었었는데 제가 그날 발표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네버랜드 사업은 사기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론을 썼는데 제가 왜 사기라고 썼냐면 이 큰 사업을 사기라고 쓸 때는 제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미 2015년 당시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그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가 사기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 역사적 보존 세미나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적 보존보다는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 장순 선생님이나 신철 선생님, 이철 선생님이나 김영수 박사님이 역사적 보존을 하는 부분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라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부질 거고요, 하나는 예산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타당성이죠. 근데 네버랜드 사업은 부지도 있었고요, 부지는 명백하게 있었고요, 타당성도 있었어요. 근데 예산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진순 강원도지사가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은 강원도에 돈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순수한 민간 사업인데 민간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돈과 부지와 타당성만 맞으면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은 출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분에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춘천 사람들이 그럼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춘천은 수도권 이 상수원 규제하고 대부분의 부지들이 이제 그림을 묶여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3번에 걸쳐서 춘천이 큰 실패를 하게 되는데 태권도 공원 유치라든가 기업도시 유치, 혁신도시 유치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춘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큰 사업이 춘천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간 게 바로 레고랜드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문순이라는 지사가 2011년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분 진짜 능력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여러 자리에서 고백을 했었는데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2011년도에 최문순 지사하고 같이 선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완전히 말의 성찬에 끝난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2014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이분이 했던 얘기가 내가 잠깐 듣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이 말들이 결국은 이분을 대변하는 거다. 결국은 이런 어떤 말의 성찰에 그치지 않는 지도자가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은 그 자료집에 달리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강원도는 할 능력도 없고 본 곳이다. 강원도는 망해도 멀리는 망하지 않는 회사. 이 사대주의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발언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정리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레고랜드에서 1,000억을 먼저 묻고 시작한다. 이건 2013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원리인이 돈을 댄 거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글로벌 신인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정직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원리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료 조금만 찾아보면 원리인 어떤 회사인지 나오거든요. 원리는 철저하게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지 어떤 사업을 키워서 성장한 회사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14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4년간이나 진행됐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레고랜드 사업이 되는 건 바로 이 문서 한 장입니다. 2011년도에 최문순 지사가 4월 27일에 당선이 되고 나서 9월 달에 강원도 의회가 레고랜드에다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그 당시 공시지가로 부지를 싸게 제공하겠다는 동의안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하죠. 이게 바로 그날 통과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공개 안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때 자료를 보면 무상 제공하는 필지와 무상으로 매각하는 필지의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게 이제 2009년도 아까 거보다 2년 전에 나온 돈인데요. 이거 역시 공개 안 된 돈입니다. 이게 L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레고랜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 계획에 보면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1조 683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미 이 당시에 계획이 된 거거든요. 근데 2013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불거질 때 계속 나쁜 얘기는 뭐냐면 5,011억이라는 5,011억 들어가면 이미 이 당시에 1조 683억이라고 했는데 5,011억이라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춘천시한테 만평 땅 더 내놓으라는 것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춘천시가 거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개발업자들이 준비를 노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97%가 국유지나 도유지거나 시유지. 민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누가 내준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뭐 민간 개발업자가 달라붙기 쉬운 땅이 없는. 아까 한경 의원께서 누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2018년까지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가 춘천시장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근데 춘천시장이 2018년까지도 자기가 사업 시행자인 걸 몰랐어요. 이미 2013년에 춘천시에서 문화청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춘천시장은 2018년까지도 사업 시행자가 춘천시장인 걸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강원도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강원도에 사업을 할지라도 춘천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는 춘천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무조건 강원도가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요. 자, 추진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자료집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멀리인사가 투자하는 SPC1이라는 OC에서 나오죠. 이게 운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개발사가 있는 자산회사라고 하는 개발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600억의 자금을 만드는 이후에 부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사업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이렇게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LA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없죠. 이 자본금조차도 강원도가 이 보증을 서서 210억을 대출받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미 2012년, 13년 이때부터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 그냥 강제로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이 오는 거, 제가 문화재 문제 수도 없이 얘기해 드릴 텐데 오늘 그 얘기를 못 드려요. 나중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거짓이 명백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투입된 비용들을 보면, 지금 현지사는 2013년도에 강원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사업인데, 국가에서 450억이 들어갔고요. 이건 물론 교량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들어간 돈이 2,519억, 그 다음에 춘천시가 들어간 게 288억,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돈이 3,457억 정도죠. 이게 이제 올해까지고요. 다음에 보면 중도개발사가 투입한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3,056억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2,51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강원도는 우리 돈 안 들어간다는 3,4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문제는 중도개발공사가 투입된 돈은 민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이 된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강원도가 갚을 수밖에 없는 돈이죠. 실제로 어제 강원도가 2,050억의 이 보증순도를 갚겠다는 동의안을 강원도가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6,513억 9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먹은 거고요. 어제 통과된 2,050억을 갚고 나면 8천억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린 거죠. 대건 몰라. 대건은 하나 걸려놓자. 원래 대건인데 계획이 2,600억. 그럼 그걸 또 멀리다가 1,800억 됐다고 지금 나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8,000억은 어디 갔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멀리다가 1,800억 됐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진실된 이야기가 단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명예훼손 얼마든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제가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고 항의를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아마 명백하게 사기라는 건 아마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강원도가
거의 20년 동안 알펜시아 문제라고 강원도민들은 굉장히 떠들었어요. 강원도를 망하게 하는 알펜시아라고 했는데 일본애들 보면 개발의 피다. 알펜시아. 왜 그러면 알펜시아는 지금 뭐 알펜시아 때문에 지금 이사가 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1조 6천억 들여서 7천억을 건졌잖아요. 그러면 9천억 날려먹은 거죠. 근데 일본한테는 지금 9천억 날려먹었는데 건질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돈이냐? 이미 답은 나옵니다. 문제는 앞으로 들어갈 돈도 문제. 지금 앞으로 들어갈 투입될 돈이 한 3,460억 정도인데 아까 8천억 정도에서 2,050억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9,8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보면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중도가 이제 전체가 강원도 땅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조건에 들어간 돈이 1조 정도가 들어간다. 저희가 그나마 여기 저기 뭐 이광훈 회장님도 와 계시고 오정민 대표도 와 계시고 하지만 이 에버랜드에 관련돼서 중도적을 지키자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싸움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끼 굶는 걸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14년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켜낸 건 뭐냐면 선사회적 공원 부지 그러니까 보존지역이라고 하면 9만 제곱미터, 약 10만 제곱미터 이름을 그러니까 중도 전체 10% 정도 되는 면적 지킨 거가 지금까지 끝인 거죠. 그럼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거냐? 저는 아까 한규 의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뜨끔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우린 책임이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그런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 못 면한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죠. 전 국민에 주셨던 중도 전체가 이 없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는 거냐. 결국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중도적 보존은 이미 물건나가고 아무리 목표 보존하는 분들 민간의 땅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표 보존이 온전하게 되려면 이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든 국가가 갖고 있든 갖고 있어야만 이게 보존이 되는 거지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은 보존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중도 문제는 기회는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면 2,050억을 이제 갚으면서 땅을 환수해야 될 텐데요. 땅을 강원도가 환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지키려고 아무리 뭐 중요하다고 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이 땅을 지켜낼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강원도가 뭐 맨날 거짓말 시키니까 제가 거짓말을 질문해서 사실 이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부채도 다 갚는다. 모든 사고 관련시 부채 다 갚는다. 이 강원도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갚거든요. 이미 못 갚는 거 다 나와 있고요. 근데 갚으면 뭐가 중요하냐. 이미 다 땅 나가는 거. 빚 갚고 땅 나가는 거 그건 갚은 게 아니죠. 나가는 거.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걸 해놓은 이유는 강원도가 거짓말을 하겠다는 걸 증명해서 사실 이기피티 만드는 거예요. 저 화살표 된 부분 뭐 세금자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건데요. 저 위에 맨 위에 노란 땅도 조건부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 팔았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마시고 일단 에버랜드 저 녹색으로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는 되돌릴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가 대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목이 유령과 계약하고 유령과 사업하는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사업 주체가 누구냐? 강원도는 계속 원린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보시면 세 개의 이름과 사인이 다 틀립니다. 원린이 강원도에 보낸 문서거든요. 맨 저쪽에 보낸 거는 원린의 대표이사가 닉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닉간이가 강원도의 의장인 김수철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김수철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문서인데요. 닉간이 사인되어 있죠. 맨 우측에 거는 2018년도에 총괄개발계획이 변경될 당시에 변경 계약서라고 합니다. 요 사인. 이쪽 사인하고 저쪽에 닉바리 사인하고 다르지. 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사인했어요. 자, 대표이사는 닉바리인데 존 야콥슨이 왜 사인하나요? 대표이사가 사인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2018년도에 강원도위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원리라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원리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원리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원리의 자회사 이름이 뭐예요. 원리는 업션 오퍼레이션 리미티드인데요. 그러면 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자 자회사가 하는 것까지 인정하자. 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냐. 저 사람은 저 회사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문제가 이런 수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죠. 중요한 건 지금 뉴욕 바다 도시도 있고 한국도 있죠. 이게 2018년도 얘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레고랜드라는 표시가 원리 사업 페이지 지금 들어가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원리 레고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결산보고서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자료주로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이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이 진영론이만 있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 따지지 않아. 우리 진영이야, 너네 진영. 이거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 국민 여러분하고 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탈 가도 이게 1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많은 문제가 벌어져도 이게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가는 나라가 나는 정형된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제 마지막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35분만 지나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펄스의 남기. 이 앞에 이 타이틀이 굉장히 깁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마치는 때도 다시 한번 그 직함을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펄스의 남기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오동철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아주 정말 열정으로 쓰여진 원고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지방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수천억 펄세가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선사유적, 중도 선사유적이 파괴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아주 찡한 감동을 느낍니다. 경제개발, 먹고 사는 문제,
늘 과거에 저희 나라가 그것 때문에 땅도 막 갈아엎고 산도 막 뚫어버리고 지맥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막 했었죠.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급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의 정통성과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 이런 거 빼고 더욱이 또 대안적인 땅도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에 그런데 굳이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굳이 그 지역을 그 소중한 역사 유적이 있는 데다 이것을 건설했다는 거 우리가 진짜 공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중국과 일본 등 우리 옆 나라들은 없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갖고 자기네 역사를 끌어올리고 자기네 민족이 엄청 대단했던 민족인 것처럼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저희는 있는 유적도 이렇게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정말 우리가 정상 국가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그 반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필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로 알고 추진하시겠다 하는 데 대해서 그야말로 경의와 존경밖에는 들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 발표문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다음 발표를 하겠습니다. 역사와 자연은 현대인의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이다. 현대인의 책임은 그러한 공동의 재산을 오롯이 미래 세대에 전하는 책임이 있다. 예. 아마 제가 더 말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눈여겨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이제 모두 네 분 그 발표자 분들의 발표를 청해 듣고 토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